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어찌하여 누구의 곁에는 자식과 손주와 오랜 벗들이 따스하게 머물러 있고 또 누구의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져 가는 것일까요? 같은 햇살을 받고 같은 비를 맞고 같은 시간을 통과해 오셨는데 어떤 분은 노년에 이르러 사람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시고 또 어떤 분은 점점 더 외로워지십니다. 저는 이 차이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가만히 떠올려 보았고 산책길의 바람 속에서도 한 번씩 곱씹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도 지위도 학식도 그 빛을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빛나 보이던 명함 한 장, 통장의 숫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게 됩니다. 한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보니 그것들은 그저 종이 한 장, 숫자 하나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도 어떤 어르신은 한마디만 하셔도 사람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어르신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재산일까요? 자식의 성공일까요? 학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조용히 사람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강의실에서, 모임에서, 길가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사람을 본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존경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9가지 인격의 습관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노년 전체를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저는 그 9가지를 여러분께 한 자락 한 자락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시고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그 길에서 보았던 풍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통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어 외운 지혜는 며칠이면 흩어지지만 살아보고 깨달은 지혜는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같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무너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들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저는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가벼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짧은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마음을 담아보려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은 사라집니다. 통장의 숫자도 변하고 사회적 위치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써라. 무엇을 이루는 일은 운에 달린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오로지 너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그 차이를 평생 마음에 새겨두라. 첫 번째로 저는 말을 줄이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은 가볍게 닫고 귀는 무겁게 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마음에 새겨온 한 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겪었다. 내가 이만큼 옳다.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아 자꾸만 입이 먼저 움직였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러했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듯이 말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한마디라도 더 보태려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말들이 다 부질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로 존경받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오히려 감추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알고도 묵묵히 듣고 보고도 가만히 미소 지으시고 누군가 잘못 말해도 굳이 바로잡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깊은 그릇인지 저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는 이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도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의 곁은 어느새 비워집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내가 말할 자리가 없는 느낌, 내가 하나의 청중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에게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말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살아보아야 알게 됩니다.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내면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지요.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가득 찬 수레는 굳이 소리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두실 일이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시되 들으실 때는 더 따뜻하게 들으십시오. 입은 닫혀 있어도 눈빛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고개의 끄덕임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적은 말로 깊은 마음을 전하는 분, 그분이 진짜 어른이십니다. 말이 적은데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입의 말을 줄이시는 동시에
마음의 따뜻함을 더 키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침묵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침묵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가장 조용한 형태의 힘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뜻이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아끼는 것은 한마디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고, 한마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그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계셨던 한 어른이셨는데 모임에 나오시면 늘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하실 때까지 가만히 들으시고 마지막에 짧게 한두 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두들 그분의 그 한두 마디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이 가장 깊이 남는다는 것을 저는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임에서 먼저 말하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늘 한 박자 늦게, 한마디 적게, 그것이 제 평생의 연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마디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입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한마디를 더 귀하게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게 말씀하시는 분의 한마디가 가장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줄이시면 들리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자기 말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그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거절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탁에 응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 노년에 가장 허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거절을 못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해 두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는 어떤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꾸만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자꾸 기대게 되고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꾸 부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거절하는 순간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받아주기만 한 사람은 결국 늙어서 가장 외로워지시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동안에는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한번 거절하니 그동안의 정이 모두 사라지더라는 그 시린 경험.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신 분이셨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다 해주시고 자식이 어려워하면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자식들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늘 받기만 했던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절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자식에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거절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안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아십니다. 친구를 진짜로 아끼시는 분은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실 줄 아십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거나 무관심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 진실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저는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차마 안 된다 말씀하지 못하시고 친구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한 번 더 참으시고 이웃이 자꾸 시간을 빼앗아도 웃으면서 응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은 참으로 곱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기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첫걸음입니다. 거절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절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만이 모든 부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남의 부탁만 가득한 인생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잃은 사람의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임에 한번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리한 부탁에 한번 미안하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진짜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함을 좋아했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거절을 통해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거절을 처음 해보시면 마음이 무척 불편하실 것입니다. 며칠을 두고 그 일이 생각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생을 응하기만 하던 마음이 한 번의 거절로 곧바로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을 한번 견뎌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거절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절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노년의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람들에게만 진짜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편이 훨씬 깊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젊을 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살아갈수록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의 색깔에 천천히 물들어갑니다. 좋은 색이든
나쁜 색이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말투도, 표정도, 생각의 방식도.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보실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웃는 얼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진짜는 그가 잘 나갈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식당의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운전기사 어른께 어떻게 인사하는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사람,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그토록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충격은 오래도록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사람 자체가 두려워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의심부터 들고 누구의 친절도 다른 의도로 보이는 그런 시절. 그 시기가 길었다면 저는 더 외로운 노년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들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저에게 사람 보는 눈을 길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갈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한철의 인연인지, 어떤 사람이 진심이고 어떤 사람이 계산인지,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눈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 뒤에 있는 마음까지 함께 보입니다. 그것이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남아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못날 때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분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훨씬 귀한 일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1명의 깊은 인연이 우리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진짜라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만큼이나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일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향기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맑은 물에 맑은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곁에 좋은 사람만 두려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면 좋은 사람들은
자연히 곁에 모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또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곁은 결국 비어갑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자기와 다른 의견도 가만히 들을 줄 압니다. 듣고 나서 그것이 옳다 싶으면 자기 생각을 고칠 줄도 압니다. 그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자기와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평소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깎아내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살아 있습니다. 늘 누구를 욕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마시고 늘 누구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결국 우리에게도 오마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닮은 말투를 쓰게 되고 그 사람과 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는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 자랑하고 슬픔을 다 털어놓는 일은 자기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건네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너무 빨리 자랑한 기쁨은 시기를 부르고 너무 쉽게 털어놓은 슬픔은 어느새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람의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기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정말로 큰 그릇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가장 가까운 한두 분과만 나누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식의 좋은 소식, 손주의 자랑스러운 일, 자기 자신의 작은 성취, 모두에게 알리지 마시고 정말로 함께 기뻐해 줄 한두 사람에게만 가만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오래 갑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숨이 쉬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슬픔을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 그 슬픔이 나를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는 그 슬픔이 다른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깃거리가 되어 떠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시림은 처음 슬픔보다 더 깊습니다. 내가 가장 약했을 때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안주거리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것은 2번 다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아껴두십시오.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가만히 여러분 진짜로 단단하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표정은
늘 잔잔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호들갑스럽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깊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은 바람만 불어도 출렁이지만 깊은 물은 폭풍 속에서도 그 아래는 고요한 법입니다. 그분들의 감정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이 있어야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방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 방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평온한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의 훈장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얼굴, 수많은 말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은 화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온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어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어려운 일들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큰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화내지 않으시고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느냐고 여쭈면 그분은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을 뿐이라고.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고 있어도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연습을 평생 해온 것뿐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오래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십시오. 다 말하지 말고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격이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연습을 하시되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다 보이지 않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마음속 깊은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그 감정의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불러주십시오.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자기 자신이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남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시되 자기 자신과는 깊이 마주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5번째로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잃는 사람이 가장 먼저 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늙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노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마음도 늙고 마음을 열어두면 마음은 끝까지 푸릅니다. 저는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매일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일을 알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려 하시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날이 진짜로 늙는 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쓸수록 맑아지고 두면 흐려집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썩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 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여든을 넘기고도 책에서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젊습니다. 주름은 깊어도 눈빛은 맑고 걸음은 느려도 생각은 또렷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호기심에서 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기시는 분들의 눈은 흐립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손주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집의 젊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다는 것은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젊은 사람에게도 한 수 배우겠다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곧 시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날부터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익은 사람은 자기가 익었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왜일까요? 익을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많이 아시는 분은 늘 자기가 모자라다고 느끼시고 정작 별로 모르시는 분이 자기가 다 안다고 여기십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호기심 하나라도 다시 깨워 보십시오. 한동안 펼치지 않으셨던 책을 한 권 펼치셔도 좋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한번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청춘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늙음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친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두시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식이나 손주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아이들은 자랑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어른이 자기에게 배우려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화가 여러분과 자식, 여러분과 손주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가르치려 드는 어른보다 배우려 하는 어른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정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의 한마디, 길에서 보는 한 풍경,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듣는 한 구절,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열고 보면 다 배움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입니다. 마음을 열어두시면 세상 전체가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길에서 만나는 어린아이의 웃음에서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시장의 노점, 어른의 손놀림에서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큰 학교라고 여기시는 분에게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년은 늙음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한 호흡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살아오시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오신 탓에 어느새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어서, 아직 잊지 못한 어떤 말이 있어서, 아직 자기 자신을 놓아주지 못해서 오늘 밤도 잠자리가 편치 않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았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빛나는 것도 시린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러분께서 그 무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청합니다. 그 무게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짊어지고 오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이야기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게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점씩 내려놓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번째로 저는 내려놓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손에 많이 앰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써 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리, 더 큰 집, 더 멋진 자식.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가지는 일보다 내려놓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지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려놓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노력보다 훨씬 귀합니다. 원망, 후회, 자존심, 끝나버린 인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사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장 무겁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를 잊지 못해서 밤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일, 지나간 일에 대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인연을 끊어놓고 마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합니다. 손에 쥔 돌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마음에 쥔 돌은 내려놓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평온해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려놓을 줄 아십니다. 다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는 못해도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마음 한 구석에 가만히 두시고 그 위에 새로운 날들을 쌓아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이 그토록 맑은 것입니다. 그분들이라고 왜 상처가 없으시겠습니까? 다만 그 상처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으실 뿐입니다. 상처는 들여다보면 다시 아프지만 가만히 두면 흉터가 됩니다. 흉터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용서라는 것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미워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있는데
나는 미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도 한때는 깊이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너무 커서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떤 날은 그 미움이 저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한 번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선가 자기 일을 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움의 칼은 결국 저 자신을 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천천히 그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시간을 줄여 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미움이 그 사람에게 닿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미움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미움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을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귀한 것을 받아들일 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비워야만 채워지는 시절이라는 사실을 저는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채우는 시절이었지만 노년은 비우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비우면 비울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평화가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두셨던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말 다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 가지만 가만히 손에서 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놓음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한결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는 또 한 가지를, 그 다음 날 밤에는 또 한 가지를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그렇게 가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려놓는 연습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잠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거창한 명상도 어려운 수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밤 한 가지씩 마음의 짐을 한 점씩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30가지가 내려갑니다. 1년이면 300가지가 내려갑니다. 그 정도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7번째로 저는 약속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하고 지위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이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로 드러납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작은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날 한 사람의 인격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약속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 곧 연락하겠다. 그때 그 일은 내가 챙겨보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약속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결정짓습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늘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지킨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러기 위해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약속할 때 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내가 정말로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면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는 편이 그 사람에게도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행동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귀합니다. 평생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적어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사람들이 끝까지 신뢰하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 분 한마디가 남의 100마디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의논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인격의 힘입니다. 한 번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쌓이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누적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 입에 담은 말은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시라고. 가벼이 말하지는 마시되 한 번 말씀하셨거든 그 말을 끝까지 지키시라고.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인생 원칙이지만 가장 강력한 인생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매일 작은 약속을 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여 여러분이 떠나신 뒤에도 사람들 마음에 남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이 했던 약속들은 남습니다. 지킨 약속은 좋은 기억으로, 어긴 약속은 시린 기억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 애쓰면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 쉽게 미루고 깹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다. 오늘부터 책을 읽겠다. 오늘부터 화내지 않겠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들이 가장 자주 깨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은 더욱 무겁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한 가지 약속을 자기 자신과 합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보겠다. 오늘은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겠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라도 미소를 지어보겠다. 그런 작은 약속을 마음에 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 약속을 지켰는가? 지켰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만히 고맙다고 말합니다. 지키지 못했으면 내일은 또 한번 해보자고 다독입니다. 그 작은 매일의 반복이 평생을 두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거창한 결심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매일 지키는 그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마음에 두실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변명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사정이 있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줍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보다 그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더 깊이 마음을 둡니다. 정직하게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사람들이 다음에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변명만 늘어놓는 분에게는 사람들이 다시는 약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릅니다. 8번째로, 저는 큰 뜻을 품되 드러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입에 담는 순간 그 힘은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살아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마음에 큰 뜻을 품으셨다면 그것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말로 다 풀어놓는 순간 마음속에 그 뜨거운 기운이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오래된 이치입니다. 마음의 힘은 안에서 끓어야 합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 열기가 사라집니다. 꿈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정작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랑할 때 그분들은 이미 다음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진짜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시작할 때 떠들지 않으시고 끝났을 때도 자랑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저 다음 일로 조용히 옮겨가실 뿐입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말로 풀어놓으면 마음이 이미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작 행동할 힘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신기해서 말로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일을 해낼 동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은 새어나갑니다. 새어나간 말은 시기를 부릅니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적고 그저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셋째로, 말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이 다시 시작할 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을 이루시는 분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무십니다. 여러분, 자랑은 시기를 부르지만 침묵은 힘을 모읍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시간이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박수가 없는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박수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박수를 미리 받으려 하면 진짜 박수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피는 꽃을 좋아합니다. 시끌벅적하게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마당 한구석에 조용히 피어나는 꽃의 향기가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란하게 자기를 알리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의 향기가 더 멀리 갑니다. 그 향기는 본인이 풍기려 해서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짜 향기만이 멀리 갑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해서 더 이상 품을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는 일,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 한 사람과 화해하는 일, 그것도 우리의 뜻입니다. 그 뜻을 입으로 풀지 마시고 가만히 마음에 품으시며 한 걸음씩 옮겨보십시오. 그 조용한 걸음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은 일이 결국 가장 깊은 자랑이 됩니다. 저는 한 어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으셔서 외국어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일 조용히 단어를 외우시고 매일 한 문장씩 써보셨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그 외국어로 된 책을 한 권 읽어내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별일 아니라는 듯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은 일이 그 자체로 깊은 향기를 가진다는 것을 저는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가만히 한 걸음씩 9번째로 저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를 택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진짜 보물은 명예도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말이 너무 평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쳐아온 그 모든 빛나는 것들이 사실은 한 줌의 평화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박수 소리를 쳐왔습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 더 화려한 자리,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박수 소리가 공허해지는 때가 옵니다. 박수를 받는 동안에는 즐거웠지만 박수가 끝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 깊은 곳이 채개지는 그 느낌.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박수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젠가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박수에만 의지한 사람은 결국 박수가 사라진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한 저녁차 한 잔 앞에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한 자락에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돌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평생은 그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위한 긴 여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멀리 갔다가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로 돌아오는 여행. 그 자리에 진짜 행복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행. 여러분, 다투지 않는 하루, 증명하지 않는 하루, 비교하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가 진짜 행복한 하루입니다. 누구를 이기려 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나 가벼워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으면 일상이 이렇게나 풍요로워집니다. 누구와 견주려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나 충분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인생은 절반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꾸만 견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가에 드는 햇살, 곁에 있는 가족, 이것들이 노년의 진짜 재산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직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평안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가만히 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어디를 가도 소음이고 어디를 보아도 비교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안에 고요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직 우리 자신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쓸쓸하다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제는 자기 자신과 차분히 마주 앉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자기야말로 우리가 평생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만 너무 시끄러워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비워둡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만 책을 펼치고 자꾸만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깊은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창밖의 햇살을 보고 차의 향기를 맡고 자기 숨소리를 듣는 그 시간,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요를 지키는 일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대전화에서 잠시 멀어지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손에 작은 화면 하나를 늘 들고 있습니다. 그 작은 화면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어디에 갔고, 누가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자꾸만 보여줍니다.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흔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자리와 견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대로인데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자리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중 얼마라도 그 화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두십시오. 산책을 하실 수 있다면 매일 잠시라도 걸으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창가에 화분 하나라도 두십시오.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봄이 와도 호들갑 떨지 않고 겨울이 와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피고 제 시간에 집니다. 그 자연의 흐름을 매일 가만히 보시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깊은 평화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시끄러운 말보다 자연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게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만큼 깊은 마음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귀히 여깁니다. 오늘 저는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줄이는 일, 거절할 줄 아는 일, 사람을 보는 눈,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일,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일, 내려놓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 큰 뜻을 품되 드러내지 않는 일,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를 택하는 일, 이 9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아주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자체로 한평생의 공부입니다. 이 9가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깊이 새겨진 것은 몇 가지나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께서는 어느 한 가지부터 조용히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오늘 밤부터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그렇게 천천히 가셔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천천히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9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마음 한구석에 적어 두십시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마음속에만 새기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만 그 한 가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일단 잊으셔도 됩니다. 오직 그 한 가지만 매일 한 번씩 떠올리시고 그 방향으로 작은 걸음 하나씩만 떼어 보시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달라져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기고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 여러분께서는 주변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거창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곁에 앉고 싶어 하고,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싶어 하고, 친구들이 조용히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큰 이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큰 재산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훨씬 단순합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던 분, 한마디 말씀에 깊은 위로를 받았던 분, 어려울 때 묵묵히 옆에 있어 주셨던 분, 그렇게 기억되는 분이 진짜 잘 사신 분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기억입니다. 오직 매일의 작은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작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조금 먼저, 누군가는 조금 뒤에 걸을 뿐입니다. 그 길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외로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방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찾고 자꾸만 무엇인가로 그 방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외로운 방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가장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그 방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 그 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그 방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떠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매일의 작은 일들을 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가만히 누리십시오.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저 오늘의 햇살, 오늘의 차 한 잔,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안아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한 하루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작은 감사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잠이 듭니다. 그 작은 습관이 제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감사를 알아보는 눈은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노년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졌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었는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온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더 따뜻해지셨습니까? 더 너그러워지셨습니까? 더 가벼워지셨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진짜 결실입니다. 통장의 숫자가 우리의 결실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가 우리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생을 두고 어떻게 익어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그 향기를 풍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자락에라도 닿았다면 저는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멈춰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십시오. 그리고 댓글 자리에 지금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일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깊이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어떤 분께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남은 시간이 지금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가 평안하시기를, 내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기를,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과의 시간이 오래도록 따스하시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